것으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령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삼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삼 보건사과장입니다. 김주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재복 안중보건주시소장입니다. 1페이지 일별 현황과 비전, 중점 추진 과제는 유의만을 가름하여 보고드리며 4페이지 보건사학과 소관,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를 위한 평택보건소 이전입니다. 현 평택보건소는 1996년 건축하여 청사 노후와 공간 협소 등으로 업무의 비효율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 사무실을 평택시청 신간으로 이전, 건강체험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헬스케어 산당교육센터 등을 통합 설치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보건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추정 소요 예산은 150억 정도로 평택시청 이전 건립 일정에 맞추어 2025년도에는 주요 시설 배치도 구상과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9년에 착공하여 2030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하고 공공보건 의료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중보건지소는 서부문화예술회관 이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건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간염병 대응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89정 법정 간염병에 대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와 표본감시 및 질병정보 모니터 구축 운영으로 집단 발생 감시를 강화하여 고위험군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간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생물테러 대비 유관기관 합동운영 실시하고 평택시 간염병 대응 지역협의체를 운영하여 민간협력체를 강화하고 물론 간염병 관리기관 4개소를 지정하여 격리병상 확보로 평택시 방역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및 해빙기 모기 유충 구제 집중 방역 실시와 유생 해충 보충기 970대, 해충 기피제 분사기 6대를 운영하여 환경 친화적 방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역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방역 관리 효율을 높이고 기후 변화 대비 유해 해충 분포 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간염병 확산 방지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등 간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의료기관 139개소를 지정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대상으로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신증후군 출혈 등 무료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성간염병 예방관리 위해 결핵환자 등록관리와 잠복결핵 양성자를 치료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질병관리청에서 맞춤형 사례관리로 결핵환자 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HIV, 한센병 등 만성간염병 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위탁의료기관 점검과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로 간염병 사전 예방과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응급의료 안정망 강화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신뢰받는 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불법 의료 행위와 무자격증 의약품 판매,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고 각종 재난과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건소 신속된 방 편성 운영과 응급의료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구급차 제세동기 관리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명절 연휴 기간 중에는 당직의료원과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열 한랭 질환자에 대한 응급실 감시 체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학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건강진입관 소관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 대상 어린이 건강체험관 흡연 음주 예방 공연을 활성화하고 건강증진학교 운영 및 흡연 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건강 인식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아토피 천심 안심학교 영유아 임산부 대상 영양 플러스 사업 및 ICT 기반 아동 청소년 성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강화 위에 모바일 걷기 앱 워크원 참여 활성화, 도시 공원 활용 건강체조, 유튜브 건강 채널을 운영하고 금연 클리닉, 흡연 예방 캠페인 및 금연 환경 조성 추진위를 운영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도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그동안 민간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전연명 의향서 등록과 웰데이 문화 조성 사업은 올해부터 조비 지원을 받아 평택 성탄보고사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의 사전연명 의향서 접수 등록 관리로 시민에게 접근 편리성과 보다 나은 보건 의료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웰다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웰다인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감에 따라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습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스마트폰 앱과 AI IoT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내열 질환 걱정 없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대학 사업자 등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표준화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암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외국인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여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출산 대응 남녀 가입력 보존을 위한 정자, 난자, 동교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장래 임신을 계획하는 남녀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행복 출산 지원으로 출산 축하 지원금, 경기도 산후 조례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하여 임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위하여 임산부 산전 산후 건강관리 지원과 미숙아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선천성 대사 이상 하나관리, 저소득 기저귀 조제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물론 모자 보건 서비스 지원 강화로 건강한 임신 출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명존중 및 마음건강 돌봄 체계 확립입니다. 자살률이 낮추기 위하여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정신건강위기,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정서행동특성검사와 상담사 미배치 학교 지원 등 학교 연계 스쿨케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신건강 키오스크 스트레스 청기 QR코드를 활용한 정신건강 자가검진 기반을 강화하고 유튜브, 메타버스, SNS, 카카오 챗봇 등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정신건강 인식 개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8개 읍면 등에서 13개로 확대 지정하고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교육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자 관리를 위하여 맞춤형 사례관리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맞춤형 치매 통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로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등록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와 치매 안전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며 조음품과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쉼터 프로그램, 치유 농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증 치매 환자의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관리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자 가족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파트너 및 자원봉사자 양성, 치매 극복 선도단체, 치매 안심마을 확대 지정, 치매 극복의 날 행사 실시 등으로 치매 환자가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촘촘한 치매관리 안정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안중보건지소 소관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포승 국가상업단지 내 지역주민, 직장인, 외국인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아동 비만 예방 프로그램 운영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유아 신체 발달 프로그램과 초등학생 건강 놀이터, 중장년층 비만 예방 교실, 노인 장애를 위한 치매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을 통해 건강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나누어 주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 및 3차년도 시행 계획 책자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들을 많이 보고 이런 부분들이 업무 보고에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잘된 자료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8기 중장기 계획 대비 성과 지표에서 그 성과 지표명이 감염병 현장 전문가 양성률로 되어 있고 2024년도 목표가 29.1, 실적이 2024년도에 83.3으로 나와 있는데 옆에 가중치라고 15%가 되어 있는데 이 가중치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이게 가중치는 그게 7개 지표에 100%로 했을 적에 15%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 100%로 산출했을 적에 7개의 성과 지표를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 15%를 차지한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걸 몰라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평생관리 건강관리 체계 강화 추진 전략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의 경험자의 치료율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냈는데 2040 세대의 참여율 및 협조가 좀 저조하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로 2040 세대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업하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보건 사업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30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이제 모자보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임산부들은 우리 보건소에 전부 다 거진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기 임신 전서부터 이제 아기 낳을 때까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제 모자보건 할 적에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꽃꽃이 되는가
그다음에 이제 분만 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모 관리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적에 이제 고혈압하고 그다음에 당뇨, 특히 이제 그 정신 우울증 검사를 우리가 해서 그분들이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 우리가 고혈압 당뇨 교실을 해는 우리 사무실이 따로 등록자를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모자보건 사업했을 때 정신 우울증 검사를 해서 고용군은 우리 정신건강팀에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를 내원하는 그 환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을 해서 그 고혈압, 당뇨 그 상담실에 연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사업에 이제 SNS를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안내하고 등록 관리해서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한 고혈압 당뇨 환자 해갖고 한 2만 명 정도 지금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2030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좀 더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접근성을 한다면은 이제 서울시에 보면은 9988하고 있어요. 젊은 이제 취약계층이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워크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가입자가 한 13,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미션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고혈압 당뇨 환자라든가 몸에 이상이 있을 적에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고 이제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젊은 세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그 2040 세대 중 결혼 가정 그리고 보건소에 내방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평택시 비만율이 인근의 경기도 31.9%, 안성시 34.8%, 화성시 34.3%인데 우리는 비만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몇 퍼센트인가요? 제가 지금 자료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화성시나 이제 수원시나 그분도 우리가 비만율이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안성시보다는 우리가 조금 낮은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지금 그 자료를 보고선 분석해 보니까 이상하게 그 평택시가 이제 개발 도시면서 그런 데는 그 비만율이 다른 시에 완전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걷기를 하기 위해서 워크온 젊은 전 시민 대상 워크온 사업이라든가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 그런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고혈압이나 비만율이나 인구가 증가하면서 좀 그 지표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표를 낮추기 위해서는 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많은 힘든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저희가 비만율 목표가 34.5% 이하로 달성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평택시 사망 원인 1위가 어떤 거죠? 우리가 지금 사망 1위는 다 알다시피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암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국가 암검진 수검 현황이 수검률이 36.9%에 머물고 있는데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22.5%로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것을 수검률을 올리려면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수검률을 지금 높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읍면동 평가에 이거를 우리가 작년에 읍면동 평가에 평가 지표에 이거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 합동 평가 지표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개개인한테 전화를 다
전환을 해서 직원들이 나눠서 작년에 이제 그 정부 합동 평가에 그 S등급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제일 좋은 성과를 받았고요. 올해도 이제 그 읍면동 그 평가 지표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지표에 이제 포함시켰고요. 우선 건강증진팀에서 개개인별로 그거를 다 전화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은 이 그 검진율 때문에 우리 평특시가 평가 지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때문에 평가 지표가 마이너스가 될 것을 염려가 돼서 우리 직원들이 다 합동을 해서 지금 다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그리고 흡연율도 좀 경기도 평균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결과에 첫 흡연 경험 연령이 13.5세로 조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금연의 필요성이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금연 교육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흡연율은 높지만은 이제 금연 성공률은 한 39.3%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대상으로 그다음에 흡연, 음주, 인형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남부문예학하고 북부문예하고 서부문예학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하고 또 인형국을 좀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올해 보건소 중점 사업이 금연도시 평택을 하기 위해서 뭐 직원들한테 사실은 제가 어저께도 농담하였지만은 페이스북이나 SNS로 홍보를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은 상을 주겠다고 제가 어저께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그 금연도시를 평택이라는 걸 지향이라는 걸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린 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전국 265개 중에서 금연도시 평택을 우선적으로 해서 전 시민 대상으로 해서 홍보와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금연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담배 끊었는데 2006년도에 끊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응급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 안전 환경 조성 사업에서 5대 사망 원인 중에 심장 질환이 2위이고 뇌혈관 질환이 4위인데 이게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제공 여부에 따라서 생존율을 3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심정지 환자 60%가 가정에서 주로 발생이 되는데 그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아 응급 의료센터 및 응급 의료기관이 없어서 응급 환자가 발생할 때 관해로의 이송이 좀 빈번하게 발생해서 그런 소아 응급 의료 체계가 구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서부 지역의 응급 의료 기관을 한 개소 지정하는 것이 목표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우리 그 안성에 있는 모 병원이 그 서부 지역에 지금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 올해 10월 달에 지금 착공할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냥 준공은 2027년도에 이제 완공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어린이 응급의료 센터를 해서 서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병원하고 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계속 대화 중입니다. 네. 올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게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민간에서 하는 거라 네. 그게 업무보고에 좀 넣기가 좀 그래서 사실은 그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지역사회 현황 분석 시민 요구도에서 영유아 다음으로 노인에 대한 건강 요구도가 높았고 65세 이상 노인에 있어서 치매 예방 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1순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치매 환자 등록률이 그 치매 환자 수의 51.6%를 달성하셨는데
이 수치는 좀 괜찮은 수치인가요? 예, 우리가 지금 치매 추정 환자 수가 저기 이제 60세 이상이 7.11%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하신 분이 34,757명입니다. 이분이 다 치매는 아니지만은 치매 환자는 4,480명, 경동이 지장에 그다음에 정상인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정상인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선별 검사를 60세 이상은 우리가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번에 그 평택보건소에서는 팽성호 두정 1리를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해서 그 주민들한테 치매 선별 검사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치매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사회 치매 안심마을을 지정해서 치매 없는 그 평택시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택시의 우울감 경험률이 7.7%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4.46%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자살률 같은 경우에도 OECD 국가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1위이고, 2021년도에 평택시 자살 사망자 수가 144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망 원인 중 4위를 좀 차지하고 있고, 자살 사망자의 연령별, 지역별, 수단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연령별, 지역별, 수단별, 그러니까 그리고 장소별 이런 그 자살한 현황에 대해서 그 최근 한 코로나 이후부터 한 5년 정도 자료 있으면 좀 주시면 제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대부분 그 내과적인 질환이나 건강을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측정해서 건강에 대해서 좀 관리하는 정도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모바일 헬스케어를 정신건강 관리에 좀 접목해서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살이 많은 빈번한 장소에 그분이 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징후들이 좀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특정한 시간대에 뭐 이분이 어떤 활동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독려를 해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그거는 좀 이제 모바일은 건강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그 이제 초등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뭐 초중고에서 생명 지킴이 교육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 등으로 있을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우울 척도 검사라든가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체를 방문해서 정신건강 교육,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중고 대상으로 학교에 가서 정신건강 교육, 그다음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도 건강지킴이학교를 지정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초등학교에 보면 상담사가 미배치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그 교육청에서 우리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정상행동 검사라든가 이런 가지를 하고서 3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중에서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해서 지금 현재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헬스케어를 사용해서 정신 건강 관리를 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 예, 플랫폼을 할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게 좀 부족합니다. 그 자살 유족 자조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자살자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유족에게 이런 프로그램 같은 부분을 안내를 하나요?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자살자 유족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모여서 트라우마가 안 생기게끔 뭐 상담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 잘 축적하셔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5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택보건소가 265억 예산이고요. 송탄보건소가 143억, 합쳐서 한 410억 정도 예산인데 예산 규모가 그 전체 한 1.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 예산에 우리 평택시 예산에 예, 맞습니다. 그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 지금 예산 비율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보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농어촌으로 서비스 해갖고 1년에 이제 국도비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시설물이라든가 뭐 차량이라든가 그런 거가 받기 때문에 해마다 틀리는데 오늘 2025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31개 시군 중에서 이제 경기도에서 25입니다. 만약에 이제 끝에서 예.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비율로 25이라는 예, 얘기죠. 예, 비율로. 예, 맞습니다. 그 근데 굉장히 적은 건데 비율로.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평택보건소가 이제 신축을 한다. 그러면 이제 국도비를 우리가 또 농어촌 의료 서비스로 이제 요청을 하면은 한 66%까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제 순위가 많이 올라갔죠. 이제 근데 순위를 뭐 높이라는 주문을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보건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면 충분히 뭐 매칭 예산도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끝에서 25번째라고 하면 비율상 좀 언밸런스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예. 저기 이제 우리가 예산 올리면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아니 뭐 저희야 뭐 자르는 거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잘 예산 뭐 많지 않은 예산 잘 운영하시리라고 믿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보건소 이전 사업을 지금 준비하시는데 이게 현 시청 신관의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결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옛날에 우리가 저기 이제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아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면 시장님이 결정하면은 이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시장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이게 따라야 되는 것 이게 같습니다. 한 3년 전인가 그렇게 해서 아니 근데 시의회에서 알고 계신 위원님 계세요? 저 업무보고 때 계속 했거든요. 하셨어요? 예, 저는 예. 못 들은 것 같은데. 예. 업무보고 때 계속. 그러면은 본관은 뭘로 활용합니까? 본관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푸른도시 사업소나 외청에 나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외부 다시 근데 들어와야 돼. 이런 그 시청이 이전이 되면서 그 청사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는 뭐 시의회에 뭐 보고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민 의견들을 청취를 하고 나서 사실은 이런 것도 이전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지. 뭐 시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사실 뭐 관심이 없었으니까 잘 몰랐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너무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얘기하시죠. 회계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의원님 말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 증진 과장님 대학교
대표나 사업장 등의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무슨 캠페인 사업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찾아 나가서 이제 본인들 혈압이나 뭐 이렇게 신체 계측 가능한 것들 측정해 가지고 예, 본인들 이제 혈관 나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혈압 쪽으로 해서 뭐 심혈관계 질환이나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는 높은 수치 나오고 이런 분들 이건 어디 뭐 상담 단체나 같은 거. 단체나 직장, 대학교 뭐 이런 예, 데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업체 같은 데를 주로 위주로 찾아 나가서 개인 가면서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을 하면은 알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이건 어떻게 측정을 하죠? 그러니까 혈압이나 뭐 이제 심혈관계 질환 계통 일상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들 측정하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신 분들은 이제 뭐 2차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안내를 드리고 그러는 알겠습니다. 사업입니다.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예, 예. 그 안중보건지소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특이하게 인구 현황을 이제 기재를 해놓으셨어요. 이 어떤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외국인에 대한 그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외국인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별도로? 저희가 이게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가 2016년도 4월 16일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포승 지역에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들이 많이 증가를 한 상태고 했는데 저희가 만성 질환이나 아니면은 금연이나 뭐 영양 비만 사업 이런 쪽을 지금 상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외국인 분들이 주로 기업체 이런 쪽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낮 시간에 뭐 찾아오고 이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방향을 조금 바꿔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센터 앞에 도곡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주 배경 학생들이 한 꽤 5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도곡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지금 뭐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그 영양 이런 쪽 교육은 좀 해보겠다 해서 이번에 조금 신규 사업으로 좀 잡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기업체 포승공단에 있는 기업체 쪽으로 저희가 조금 직접 찾아가서 조금 거기에 있는 외국인 분들이랑 저희 뭐 한국 분들이랑 해서 같이 좀 저희가 지금 그 고혈압 당뇨 이런 쪽으로 조금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외국인 당규 체류자들도 다 해당되는 그럼- 거죠? 예, 그럼 뭐 그렇습니다. 문제 없죠? 네네. 뭐 비자 여권 아, 비자 있으면 되는 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외국인에 대한 뭐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지고 이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거의 전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외국인에 대한 보건 그 치료에 대한 그 배려가 다른 나라보다는 월등히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런 외국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은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어르신들 방문 건강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혜택이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몇 분이 건강관리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우리 평택에는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12분. 예. 몇 분을 어르신들 몇 분을 관리? 지금 5,050가구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 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12분이 5천 가구를 방문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도 채 방문을 못 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많거든요. 그 세 분으로 이제 세 분류로 분류해서 네.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분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음. 건강하신 분들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분류로 세 종류로 분류해서 평소에 뭐 전화도 드리고 필요하면 기간이 예, 되면 맞습니다. 방문하시는 걸로. 예. 방문할 때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혈압 혈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콩나물 키우기라든가 그런 거 주고 뭐 색칠하기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에 가서는 낙상 어르신들 낙상 예방 교육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네, 거예요? 교육.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직접 방문을 하시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복지국 쪽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방문해서 말씀 나누시는 어르신들 말씀 나누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나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의료 돌봄 네. 취약 지역 이제 관리하는 게인데 지금 이제 그게 지금 시범 사업으로 전국에서 1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경기도는 아직 이제 복지국에서 할지 보건소에서 네. 할지 아직 결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국에서 지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직은 복지국에서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고요. 이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건데요. 워크온이 있습니다. 13,000명 정도 이제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보건소 우리 평택 보건소 차원에서 직접 개발한 앱은 아니. 아, 그렇죠. 지금 이제 그게 2018년부터 해갖고 네. 이제 우리가 그 플랫폼 이제 이용료를 해고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아까 복지재단하고 얘기해서 서울시가처럼 9988 네. 그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 근데 그거가 이제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워크온을 활용해서 일단은 그 평택 시민을 많이 늘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평택시 플랫폼을 구축하면은 이게 호환한다든가 전환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 워크온 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시는 평택 분들에게 어떤 그 전에 이 평택 분들만 리스트를 저희 보건소가 확보를 할 수 있거나 그렇게 협약이나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씩 이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거진 다 평택 사람이라고 100% 평택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크온이라는 게 이제 그 핸드폰에 검색을 하면 나오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것을 활용하시겠다면 평택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 누구나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 근데 사이트지 워크온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워크온이 평택시 사람 대상으로 하는 워크온이 있고 일부 다른 시군에서 또 그 워크온에 우리 플랫폼이 있고 다른데 또 다른 시군의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시군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다가 미션을 주기 때문에 거진 다 평택 사람입니다. 제가 가입을 안 해봐서 그런데 워크온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 사이트가 평택시가 만든 사이트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민간이 만든 사이트이고 평택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을 하면 네. 그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어떤 미션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미션을 달성을 하면 어떤 상품이 나가는 네.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정확히 소장님께서 그 정보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대병원 유치가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이제 마주대학병원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미팅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건립은 이제 미래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그 시설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분야 우리가 이제 그 아주대학병원을 미팅했을 적에 소아 응급의료기관을 꼭 설치해달라고 제가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아주대가 정신 의료기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자료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대학교 만났을 적에 정신하고 소아 응급의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꼭 필요하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애들도 많이 나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아주대하고 만났을 적에 제가 어느 정도는 그거는 꼭 해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뭐 시장님께서 미팅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만났을 때에도 아주대에서는 의지가 좀 강하고요. 그래서 정상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거 소아하고 정신에 대해서는 꼭 설치해달라고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지 갖고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사업 구조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는데요. 네, 보건소장님께서 말씀 주실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비전 일동 쪽에도 그 병원 부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추진되고 있는 상황. 지금 저기 모 병원인 평택동에 네, 있는 네, 병원 네, 네,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네. 지금 이제 그분들하고 지금 우리가 수시로 연락을 하는데 지금 설계상에 좀 문제가 생겨서 조금 이제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지금 의지가 있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소사벌 지역에 꼭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이사장하고 내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자꾸만 이게 말이 틀려져서 이사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병원을 꼭 건립한다고 하고 있고, 그분이 이제 다른 병원 다른 데에다가 또 병원 하나 오픈했어요. 법인이니까. 자기는 거기서 이제 좀 수익이 창출해 갖고 소사벌 쪽에다가 병원을 오픈하겠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뭐 추진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말씀을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원 의원님께서도 얼핏 비슷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유독 저희가 전국에 비해서 당뇨 환자가 많습니다. 네. 예, 예, 이게 뭐 맞습니다. 아까 얼핏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이주해 주시는 오시는 분들, 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유동적인 상황인지 특별한 이유가 좀 아니, 아까도 복합적으로 되는 우리가 이제 조사된 개발 부분이 도시는 그 당뇨나 그다음에 그 고혈압 환자가 많더라고요. 이제 그 노동 일을 하신 분들은 이제 술이라든가 저녁 때 이제 고기 같은 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 고혈압 환자와 당뇨 환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혈압, 당뇨 이제 그 상설 네. 등록은 상설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 환자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론교육, 영양교육, 그다음에 네네네. 운동교육 해갖고 3주 프로그램을 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언제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인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좀 말씀하셨는데 지금 평택 보건소 이전 관련돼서 지금 아직 본청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는 상황에서 아직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때 이제 그 관련돼서 용역 그 추경 때 이제 용역을 용역비를 이제 그 넣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런 과정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좀 어떤 것도 이제 결정이 안 됐는데 사실 이게 여기 주요 업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좀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봤었을 때도. 예. 근데 워낙 그 열정이 있으시고 이제 더 많은 뭐 시민분들한테 더 이제 보건 의료를 혜택을 이제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소장님을 비롯한 이제 우리 보건소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은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4월 추경 때 다시 한번 잘 심사를 해가지고 그 일단 용역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좀 추진을 해보고 그 뒤에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회계과에서 일단은 배치도는 하는데요.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제 알다시피 너무 우리 사무실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는 그 저기 그 신간으로 꼭 가야지만이 그래서 좀 그다음에 이제 치매도 그렇고 정신도 있고 여러 가지 사방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민들한테는 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가 가장 적임 장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근데 이제 그 규모나 이제 예산으로 봤을 때 이제 신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이제 전체를
이제 거의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약간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화처럼 보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좀 뭐 크게는 아니지만 그런 약간 우려 섞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 잘 해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또 의견도 주민분들하고도 의견 수렴도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